예, 오늘 두 번째 지역은 곡물역인데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이 있는 거죠. 여긴 뭐 지난번에 바그너 그룹 프리고진 맞나요? 네. 뭘 그 모스크바로 진격하면서 네. 전쟁을 끝내주려나 했는데 그랬는데 뭐 또 뭐 한 달 지났어요. 쫓겨났는데 뭐 또 활보하고 있다 그러고 페트 생테르부그를 황도활보 뭐 어떻게 정신없는데 전쟁 얘기는. 팩트는 일단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다시 종료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오락가락해갖고 하도 얘기가 요 배경하고요. 그래서 곡물가가 실제로 움직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게 네. 그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주요 곡창지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브라질, 뭐 미국 이렇게 국가들이 좀 주요 곡창지대인데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그동안 이제 옥수수하고 밀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그 수출을 많이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4억 명 정도의 식량을 책임을 졌었다고 해요. 근데 4억 명 하면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많다는 느낌도 있겠지만 뭐 중국 한 나라의 인구가 몇십억 명인데 이게 과연 많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의 이 식량이 주로 이제 수출되던 국가들이 아프리카, 그 중동 한마디로 조금은 이제 힘든 국가에 이제 공급이 됐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흑해 협상이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유엔에서 이 식량 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는 거는 뭐 우리가 뭐라 말을 못하겠지만 이 식량이 좀 힘든 국가들의 그 공급되는 걸 막지 말아달라 좀 말을 했었죠.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이 흑해 곡물 협정이 뭐 등대와 같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배가 출발하는 부분들, 그쪽에 이제 우크라이나, 유엔, 트루키에가 가지고 있는 협정이 있고, 이제 러시아에서 출발하는 그 러시아 영역에 있는 흑해 협정 구간인데,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파기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선언하는 내용을 좀 본다라면, 일단 뭐 러시아 관련해서 항해상 안전 보장은 우리가 해줄 수 없다 이제. 그래서 뭐 급습, 뭐 피습 같은 경우 당하더라도 우리는 책임 못 진다라는 것이고, 또 해상 인도주의의 회랑을 축소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흑해 서부 지역의 임시 위험 지역의 제재 복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종료 가능성이 99%라고 표현을 하고, 뭐 협의 연장 가능성은 1%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기대감이 좀 우려감으로 좀 현실화되었고, 일단은 곡물 가격이 좀 반응을 좀 하긴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작년 러우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 곡물 가격이 선물 시장에서 며칠 동안 한 4, 5일 이상 막 상한가 계속 막 급등세를 보여줬었던 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약간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억 명 자체가 엄청 많은 게 아니고 특수 지역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이고, 전 세계 다른 지역은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보니까 조금은 시장에서 영향은 그 곡물 가격 시장에서의 반응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튀르키예가 나서 가지고 좀 봉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시 뭐 협정이 또 타결될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은 거의 뭐 러시아가 뭐 여전히 이렇게 열어는 놓겠다 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럽 쪽이라든지 유엔 쪽이 상당히 굽히고 미안하다, 뭐 혹은 뭐 뭔가 어떤 경제 제재를 좀 풀어주는 이런 액션이 없다라면 러시아는 현재 이거를 당장 제재를 복원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말고도 지금 지구 온난화, 이상 기후 때문에 사실 곡물가 변동이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흑해 협정 종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곡물 가격을 건드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재발하고 뭐 이럴 우려는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식료품, 이 곡물 가격 식료품 자체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뭐 계속 예의주시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좀 이게 좀 우회적인 통로들, 그러니까 뭐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우회적인 통로가 좀 있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뭐 어떤 제품, 어떤 상품이 좀 그 작황이 좋지 않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변동성은 그렇게 아직까지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이 에그플레이션으로 그 확산될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밀 가격 변동표가 있군요. 이 시카고가 상품거래소가 원래 유명한 데면 시카고인데 CBOT에서 밀 가격 그러면 그 얘기가 흑해 곡물협정 종료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장중에 좀 올랐다가 조금 올랐다가 네. 떨어졌어요. 네, 네. 떨어졌고 최근의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우하향 예. 그리다가 최근 며칠 조금 올랐거든요. 음. 며칠 올랐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한 2, 3일 정도의 흐름이잖아요. 한 6개월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상당 부분 아직은 하락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다시 연초 가격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정말 뭐 곡물 가격이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죠? 우리도 그때는 뭐 예. 엄청 났었죠. 네.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급등을 좀 했었고. 그래서 뭐 식용유 값 오르고 네. 뭐 해서 소상공인들도 사실은 뭐 물건 못 구하고 이랬거든요. 네,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그 사실은 시장에서 항상 재료라고 하는 게 좋은 재료든 나쁜 재료든 처음 나올 때 충격이 크고 그렇죠, 충격이 크죠. 그렇죠. 그다음에 나올 때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우려감은 좀 덜한 그리고 것 또 이제 같아요. 대안처를 또 그렇죠. 확보해 놓기도 맞아요. 하고 하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게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 안 좋은 거지만 네. 정부가 계속해서 좀 그 가격 상승을 좀 압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라면 가격 이슈도 좀 있었고 그렇죠. 또 뭐 최근에 뭐 이런저런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당장 이걸로 인해서 제품 가격 인상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곡물 쪽에서는 이게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된다고 하면 곡물 관련주는 지금 뭐 혹시 눈여겨볼 만한 기업은 없습니까? 오늘 엄밀히 따지면 뭐 한탑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급등을 했었어요. 사조 네. 동아원, 밀가루 관련된 종목이나 반응을 하긴 했군요, 네, 반응을 좀 뉴스에.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료 관련된 종목군도 아침에는 급등세를 했다가 다 윗꼬리가 나오면서 마감을 음. 했는데 제가 좀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종목이 하나 있는데 한국 가구라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한국 가구하고 농산물하고 무슨 상관이 전혀 있나? 네.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그 코코아, 네. 카카오라고 네, 표현하죠. 원료가 카카오 그, 수입하나요? 그거를 거의 독점적으로 수입을 어, 합니다. 네. 그 설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독점적으로 수입하는 그 사업부가 있어요. 네. 그 무역 트레이딩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 농산물 그 선물이나 농산물 상품들을 좀 보시면 다른 상품들은 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코코아 카카오라고 네, 하죠. 네, 네. 이거 또 다른 헷갈리실까 봐. 카카오하면 저 네이버 카카오가 그러니까 그렇게 헷갈리실 것 헷갈리셔서.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초콜릿 그냥 쉽게 예, 말해서 예, 초콜릿 예. 성분 이것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최근에 네, 보면은 예. 가격세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이 회사가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만약에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조금 더 된다라면 네. 근데 이 회사도 거래량이 좀 너무 적어서 예.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서 좀 바라보시면 실제 최근에 오르고 있는 상품도 네. 트레이딩도 하고 있다 하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최선호주 탑픽이라기보다는 그죠? 그쵸.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굵직하게 밀고 갈 수 있는 재료는 아직은 아니고 그죠? 왜냐하면 네. 보통 같으면 이제 보통 음식료 업종군들, 뭐 그러니까요. 오리온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을 말씀드릴 텐데 예, 예. 가격을 못 올리게 하니까 네. 그러면은 뭐 당장 이들 기업이 수혜를 입는다 말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뭐 라면 업체들은 지난번에 가격이나 한다고 해서 출렁거렸다가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회복했고요. 왜냐면은 거의 네.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 수출로 나오는 네,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농심, 뭐 삼양식품, 오뚜기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했는데 주력 제품은 인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불닭볶음면도 안 내렸다 불닭볶음 안 그러던데요? 내렸고 네. 뭐 팔도 비빔면 같은 거 안 내렸고 그러니까 오뚜기 같은 경우는 진라면이 제일 많이 팔리는데 진라면 가격 안 내렸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었던 것보다 영향이 적겠다 하면서 네. 좀 반등을 좀 했었죠. 예, 곡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흑해 곡물 협정을 종료하는 이벤트가
그 원자재 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아직까지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걱정인데 네. 그렇지 않아서요. 그 얘기까지 하면서 오늘은 이제 두 개역을 유창희 본부장님과 이동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